오늘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위는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 대신 mRNA 계열의 화이자 혹은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욕 퀸즈의 백신 접종률과 고용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높습니다. 미 동부 대학들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전면적으로 캠퍼스를 폐쇄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의 한인 교장이 인종차별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거주자 주차 허가제에 대한 절충안이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 새로운 부유세 도입 추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부동산 협회 연례 갈라 행사 및 회장 취임식이 어제 개최되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위원회는 얀센 백신 대신 mRNA 계열의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권고 사안은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MBC 등에 따르면 미국의 제약사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 얀센 접종자들에게 드물게 혈전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얀센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혈전 상태가 확인된 사례는 50명 이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오늘 CDC 자문위원회는 만약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을 맞을 수 있다면 얀센은 접종받지 않게 권고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화이자와 모더나와 같은 mRNA 계열의 백신이 얀센보다 더 높은 예방력을 보여주며 동시에 부작용 위험률도 낮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식품의약국 FDA는 앞서 얀센 백신의 부작용은 특히 30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들에게 자주 나타나며 10만 회 분당 1회꼴로 혈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얀센 백신 접종의 부작용 문제로 인해 앞서 지난달 4월 미국 보건당국은 해당 접종 중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현재 미국에서 상용되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의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booster vaccine regimens work against Omicron. At this point, there is no need for a variant-specific booster. 앞서 주요 백신 제조사들은 앞다투어 오미크론 전용 부스터샷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욕 퀸즈 플러싱의 고용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빠릅니다. 백신 접종률도 뉴욕시와 퀸즈를 월등한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김경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톰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대플러싱 지구 경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대플러싱 지구는 플러싱, 칼리지 포인트, 와이스톤, 머레이힐 등을 포함합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플러싱 지역 주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92.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뉴욕시 평균 접종률 69.2%와 퀸즈의 75.17%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플러싱은 팬데믹 초반에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크게 입었으나 높은 접종률과 함께 빠른 고용 회복률, 연방지원금 등의 힘을 받아 경제 회복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반인 작년 2분기에는
데플러싱 지구의 민간 일자리 중 4분의 1이 사라졌으나 올해 1분기에는 일자리 수가 전년 대비 8.4%만 감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퀸즈는 12.5%, 뉴욕시는 14.1%의 감소폭을 보여주었습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데플러싱 지구가 코로나19에 이어 허리케인 아이다의 피해까지 겪었지만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플러싱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빈곤율, 높은 임대료, 고령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플러싱의 55세 이상 주민이 35.9%에 달해 뉴욕시에서 4위를 차지했고 중간 연령 동안 45.3세로 뉴욕시와 퀸즈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위소득 역시 54,900달러로 지난 10년간 5.4%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비교적 낮은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40.7%가 심각한 임대료 부담을 겪고 있으며 빈곤율은 16.4%로 퀸즈보다 5%포인트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장은 그러면서 연방 지원 프로그램이 이번 경제 회복에 큰 목을 하였다며 정부의 지원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0선거구의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도 열심히 일하는 이민사회를 위해 꾸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여선입니다. 미 동부 명분 대학들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학들은 교내 시설들을 전면 폐쇄하고 원격 수업으로 급히 전환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선 기자입니다. CBS 등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함께 미 동부의 대학들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들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뉴욕대 측은 교직원들에게 충분히 주의하자는 의미로 기말고사를 온라인으로 치르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onestly, it makes me feel more comfortable. I've been fearful of COVID to begin with. 뉴욕대는 심지어 지난 14일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내년 1월 18일까지 부스터샷 접종을 맞은 뒤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외에도 부스터샷 의무화 조치를 내린 대학은 시라큐스 대학, 웨슬리언 대학, 포렘 대학 등 20여 개의 대학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CBS의 보도에 따르면 코넬대의 경우 최근 3일 이내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려 700명 이상으로 폭등하면서 바로 이번 주에 예정된 기말 시험을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학 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전면 원격 수업을 실시하며 학생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캠퍼스를 떠나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반면 뉴욕대, 코넬대, 프린스턴 대학 모두 학생의 백신 접종률이 98%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측도 내년 1월 17일부터 부스터샷 접종 대상에 속하는 직원과 관객 모두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맞아야만 공연장 입장이 가능하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9월 마침내 공연을 재개한 브로드웨이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공연 관계자들이 속출하면서 인기 뮤지컬 해밀턴, 티나,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등의 다수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의 사우스 그로브 초등학교의 한인 교장이 인종차별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롱아일랜드의 사유셋 학군의 학부모들은 구청에 편지 형식의 이메일을 보내 사우스 그로브 초등학교의 안미정 교장이 인종차별 학대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제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교장과 관련한 인종차별의 내용이 담긴 익명의 편지가 학군 행정처에 보내지고 있으며 범인은 직접 제작한 모욕적인 내용의 표지판들을 초등학교 근처에 부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t doesn't belong here. It's inappropriate. We love her. We have zero complaint about her. I never heard anybody complain about her. 학군 측은 이에 따라 나소 카운티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했으며 경찰과 협력해 범인을 찾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톰 로저스 학군장은 범인이 학교 주변에 부착한 표지판들이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학군 측은 이 행위들을 너무나 역겨운 행위로 여기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롱아일랜드 중국인 연합 측도 동양인 차별이 심화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Asian American life has been very difficult in this country. I'm not saying in Southside, but overall in this country, we are fighting two pandemics. One is the virus, one is the daily bigotry. 사유셋 학군에서 아시안을 상대로 한 인종차별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에는 사유셋 중학교에서 한 동양계 학생이 다른 학생들 무리에 둘러싸여 동양인 비하 발언과 함께 집단 폭행을 당해
현재 학군 측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팰리세이드 파크 거주자 주차 허가제에 대한 절충안이 어제 오후 타운홀 미팅에서 발표됐습니다. 현장에 안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5일 오후 5시 팰리세이드 파크 시티홀에서 거주자 주차 허가 등록에 관한 타운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팰파크 거주자 주차 허가제에 대한 타운 측 결론을 듣는 자리로 지난달 말 열렸던 공청회의 후속 조치에 해당됩니다. 2022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이었던 새 주차 조례안에 대해 크리스정 시장은 2년 차량 등록비인 $20를 가구당 2대의 차량까지 면제하며 노년층 소유 차량에 대해 등록비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이미 차량 등록을 마친 노년층과 일반인들에게는 $20의 환불을 실시하며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개별적 상황을 고려해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새로운 주차 규정과 비거주자 미등록 차량 단속은 잠정적 유보하며 정기시의회에서 토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크리스정 시장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임시 방편적 행정이라는 의견과 주차 규정과 차량 단속을 유보하며 타운과 주민 모두 이에 대해 숙고할 여유를 갖게 됐다는 의견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팰리세이드 파크는 비거주자들이 타운의 주차 공간을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거주자 주차 허가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 정부 안에 따르면 거주자의 경우 거리 주차를 하려면 2년에 $20의 등록비를 납부해 주차 패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하루에 $8, 한 달에 $175의 주차 허가 패스를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팰리세이드 파크 주민들은 새로운 주차 허가 조례와 그 시행 철회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서명 운동은 팰리세이드 파크 인근 지역의 주민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팰리세이드 파크 풀타임 교통경찰 1명의 임용식과 일반경찰 2명의 진급식이 있었습니다. 한편 연말 연시를 맞이해 팰리세이드 파크는 타운 내 업소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12월 13일부터 1월 1일까지 미터기가 있는 지역 내 모든 곳에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가 부유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SNS를 통해 맹공격했습니다. 이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했고 타임지에 의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경영자가 부유세 도입을 추진해온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SNS를 통해 맹공격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머스크는 워런 의원에게 카렌이라는 호칭을 붙이면서 자신이 그 어떤 시민보다도 미국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워런 의원은 최근 머스크가 타임지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자 이를 못마땅해 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워런 의원은 자신의 글에서 올해의 인물이 세금을 내도록 하고 모든 사람의 돈을 공짜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세법을 바꾸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워런 의원을 향해 내가 어렸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닥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던 내 친구의 화난 엄마가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지난달 워런 의원과 마찬가지로 부유세 도입을 강조해온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인사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트위터에 극도로 부유한 자들이 공정한 몫을 납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자 머스크는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 잊고 있었다. 버니는 뭔가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가져가는 사람이라며 비난 댓글을 남겼습니다. 미국에서 억만장자세라고 불린 부유세는 현재 민주당이 상원에서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 의원이 버니 샌더스 의원과 워런 의원의 적극적 협조 아래 곧 발의할 이 법안은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본격적인 연말 시즌에 들어서며 뉴저지 각 단체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가운데 뉴저지 한인 부동산 협회 연례 갤러 및 회장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안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일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뉴저지 한인 부동산 협회의 연례 만찬 갈라 및 제2대 회장과 이사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뉴저지 한인 부동산 협회 회원과 임원 및 사회이사, 그리고 지역 내 협력업체와 관련 기관 및 직능 단체장 등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초대 회장인 이창호 회장이 제2대 회장으로 정신호 초대 이사장도 제2대 이사장으로 연임하게 됐습니다.
이날 취임식에서 뉴저지 한인부동산협회 이창우 회장은 협회가 중개인들의 정보 공유 창의되고 회원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며 지역사회 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축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 제공을 통한 교육의 강화, 협회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회원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단체가 되도록 2기 행정부에서는 다 같이 힘을 합쳐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재미부동산협회 폴킴 회장은 2019년 창립 이래 어느 단체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뤄온 뉴저지 한인부동산협회는 모두의 자부심이며 재미부동산협회와 뉴저지 한인부동산협회는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할 것을 소망한다며 축사를 통해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AM1660 K라디오 이석찬 회장의 뉴저지 부동산협회 자문위원장 위촉식과 임원 및 사회이사 그리고 후원업체 소개 및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으며 K-팝 댄스 및 공연을 마지막으로 2021년 뉴저지 한인부동산협회 연례만찬 갈라는 성대하게 마무리됐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앞으로는 뉴욕시 기업들이 구인 광고에서 급여 범위를 고시하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성별 및 인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급여 수준에 대한 비공개 관행이 같은 업무에도 암암리에 급여 차별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한 비영리 단체에 따르면 뉴욕시 전역 기업의 여성 평균 임금은 남성의 84%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성별 격차는 인종적 요인과 결합될 때 더 심화되는데 백인 남성 평균 급여 대비 흑인 여성은 66%, 히스패닉 여성은 55%를 받는 상황입니다. 반면 비즈니스 단체인 파트너십 포 NYC 측은 조례안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서 또는 저임금 일자리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 서명 120일 이후 발효됩니다. 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일선 후보가 선거 기간 내걸었던 당초 공약과 달리 공탁금 중 1만 달러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김 후보와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후보 등록 시 제출했던 공탁금 중 1만 달러의 반환을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애초 이번 선거의 후보 공탁금을 2만 달러로 책정하고 낙선 후보에게는 이 중 1만 달러를 되돌려준다는 선거 세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일선 후보는 지난달 23일 열렸던 후보 공개 토론장에서 낙선 시에도 공탁금 반환금 1만 달러를 받지 않고 한인회에 기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방청객들의 박수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시 경쟁자였던 이창원 당선자에게도 공탁금 반환금을 돌려받지 말고 한인회에 기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 약속과 달리 낙선한 뒤 선관위 측에 공탁금 반환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후보는 뉴저지 내 재정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인 단체들을 자체 선별해 반환받은 공탁금을 기부하겠다며 1만 달러 기부 약속은 변함이 없는 만큼 기부 당사자 소유의 돈을 선관위가 강제로 억류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선관위 측은 김 후보 측의 이 같은 입장을 당초 기부를 약속받은 한인회 집행부에 통보했다며 선관위는 한인회에 별도 요청사항이 없으면 선거 세칙대로 김 후보에게 1만 달러를 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14일 2022-2023 학년도 공립학교 입학 규정을 발표하면서 뉴욕시가 학생의 거주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고등학교 입학을 배정하는 정책을 유지키로 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거주지 기반 고등학교 입학 우선권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으나 자녀의 교육을 위해 명문 고교가 있는 학군으로 이사를 간 일부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자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뉴욕시에서는 공립학교 400여 곳 중 235곳이 거주지에 따른 입학 우선권 또는 제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인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베이사이드 고등학교와 벤자민 카도조 고등학교,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뉴욕시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중학교 입학 기준에서도 성적과 출결, 벌점, 시험 점수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 올 학기 학업 성적을 입학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만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던 지난해 성적은 입학 기준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학업 성적을 입학 기준으로 삼더라도 장문 등 다른 기준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 교육국은 지난해 3에서 8학년 학생 중 20%만 참여한 뉴욕주 표준시험 역시 내년도 입학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는 음악과 영화, 연극 등 문화계에서 새롭게 두각을 나타낸 스타를 선정하면서 TV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연 배우 이정재를 꼽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정재가 오징어 게임에서 빚더미에 앉은 도박 중독자 성기훈을 비통하면서도 놀랄 정도로 섬세하게 그려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인공 성기훈을 단순하게 영웅이나 악당, 바보나 사기꾼 등 평면적 캐릭터로 연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모델 출신 연기자인 이정재가 한국에서 이미 여러 영화에 출연한 배우라는 사실과 함께 성기훈의 감정은 매우 복잡하다라는 인터뷰 내용도 다시 소개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